결론은 기각, 각하, 그리고 인용. 이 셋 중 하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 즉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일 그 헌재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이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에 대한 결정은 6명, 헌법재판관의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 그러니까 3명 이상만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반면 6명 이상 인용 의견을 낼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 2번째 파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하고요. 만약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게 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2014년 5월 14일에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 뒤에 그날 바로 업무에 복귀한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결정문을 절차상 윤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 등에게 보내거나 이렇게 송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단심이고 최종심이기 때문에 불복 절차도 없습니다. 예. 자, 뭐 지금으로서는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8대 0이다, 4대 4다, 5대 3이다. 각종 뭐 예측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가장 큰 관심입니다. 만장일치로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 만장일치인지 아닌지 이것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결과도 예측이 가능한데 만장일치냐 아니냐 이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선고가 내려질 때요. 주문을 언제 읽느냐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선고 절차에 대해서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에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전원일치는 나중에 읽는다. 네, 그 이후에는요 또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 위헌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만약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각하가 될 경우에는요 이런 이유는 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주문을 먼저 읽으면 이건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 혹은 주문을 지지는 하는데 세부 판단에서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 보충 의견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게 됩니다. 자, 이후에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뉜 바 있었는데 이에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선고가 꼭 이런 순서로 진행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어도 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실무제요는 어디까지나 지침서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이 보통의 사건과는 다른 절차를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고 당일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 자, 11시에 시작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주문이 언제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20분이 지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 뭐 좀 미리 알 수는 없는 건지요? 네, 미리 알 수는 없는데요. 선고 일시는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적히게 된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례를 보면 이제 선고되자마자 주문을 읽었는데 2025년 3월 24일 10시 1분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라고 적혔습니다. 이 이유는 선고가 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분까지 적게 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제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겠다라면서 대심판정 내의 시기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서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분에서 3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면 나올 수도 있다.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건 뭐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요. 만약 탄핵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인용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전국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일에 인용이 되면 내달 9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같은 날 15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후 5월 3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본 투표는 6월 첫째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2017년 3월 12일에 탄핵 인용이 있었고 2달 후죠. 5월 9일 화요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